한전의 원투펀치 224화 3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토요일에 2부 보내드리고 벌써 화요일이에요. 전북현대와 FC 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좀 몇 년 만에 네. 결승에 결국 한 팀을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K리그 두 팀에게는 모두 일단 박수부터 쳐주고 네. 얘기를 해야 두 될 가지 것 같아요. 버전을 또 놓죠. 네. 네. 전북 축하해요. 서울 축하해요. 네. 지금 두 팀이 오른 것만도 이제 일단 네. 박수다 그 그러게요. 얘기인데 지금 네. 두 가지 버전. 누가 미리 떠놓고 나중에 쓰면 되잖아요. 자, 지금 바로 내일이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두 팀이 맞붙게 됩니다. 자, 안 그래도 K리그 클래식 상위 1위, 2위 팀이거든요. 울산전 미리 치러놓고 이번 주말 라운드 녹화 기준으로요. 네, 지금 이 방송은 화요일 날 나갑니다만 경기를 안 하고 쉬었습니다. 서울은요. 바로 이 경기를 위해서. 네, 준결승. 전북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더 했겠죠. 네. 황선홍 감독이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맞대응을 했을 때 힘들다라고 생각을 일단 할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제 1, 2차전 180분 경기로 봤을 때 상당히 보수적인 운영을 하면서 전북의 또 단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실리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 경기에서의 3백 연습 이것이 전북전에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물론 두 경기 3백 운영이 잘 된 건 아닙니다. 갑자기 선수들이 또 3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술 운영상의 빌드업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좀 무난한 플레이가 되진 못했는데요. 좋은 플레이가 되진 못했는데 그래도 수비 숫자가 중요하고 일단 전북전은 조금 더 실리적인 운영을 이 체제대로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력적으로 일단 많이 그 준비를 시켜놓는 주말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중앙에서 닭가기, 이석현, 주세종 3명 중에서 2명을 계속 기용하는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2명 중에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그 선수들로 하여금 압박을 중앙 미드필더 단에서 확실하게 시켜줄 수 있게끔 지금 아마 포석을 연습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주중에는 김원식 선수를 또 홀딩 미드필더로 올려보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둔 채 또 완전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둔 채 경기 운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3백에 윙백을 두는 체제에 홀딩 미드필더를 두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두는 그런 체제에 대한 선수 체력을 지금 계속 세이브 시켜놨거든요. 대한 선수에 박주영 선수를 놓고 대한 선수가 좀 전방위적으로 많이 뛰어주면서 공격 고리 역할과 역습의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공격 가세 시에도 3명의 수비수와 윙백 중에 1명 정도의 오버랩 이쪽에 김치우 선수가 있던 고광민 선수가 있던 한 명이 오버랩을 하면 한쪽에 있는 선수가 오버랩을 자제하면서 최소한 5명의 숫자가 공격 시에도 확보가 되는 수비에서요. 그런 안정적인 운영을 1차전에는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변칙적으로 고요한 선수를 간혹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는데요. 네, 고요한 선수를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역습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결국 공격은 중앙 미드필더의 1명, 또 투톱, 쇄도하는 윙백, 한 4명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전북전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북 입장에서는 장윤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설 경우에 장윤호 선수의 역할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서의 미스플레이가 나오거나 특히 이재성, 김보경 같은 선수들이 공격 가세를 했을 때 수비 숫자가 적어지는 약점들이 전북이 항상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이것도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첫 경기가 사실 완전히 지금 황선홍 감독이 잘 준비를 해서 실리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저는 첫 경기만큼은 쉽게 예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승패 결과에 있어서. 네. 주말 리그를 서울이 쉰 반면 사실 전북은 주말 경기를 치르고 성남전을 치르죠. 치르고 서울을 또 이제 4강전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장 의원님이 막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듯이 전북의 요즘의 구도는 전북은 미리 경기를 당겨서 하지는 않았어요. 서울 울산전처럼 그렇게 당겨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바탕에는 역시 전북의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로 이제 차근차근 나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고 여기에 뭐 말씀드렸던 대로 신영민, 이승기, 정혁 선수까지도 지금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리그 경기는 이 선수들을 어느 정도 또 활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전북도 분명히 계산이 선 상황에서 이제 그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이 경기의 포인트는 일단 서울 쪽의 포인트를 이제 저도 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용수 감독 때도 사실은 좀 그랬고 황선홍 감독 부임한 이후에도 서울이 경기 초반에는 특히 아주 뭐 티키타카처럼 몰아붙이는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서울이 선제골을 넣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전북의 지금 수비진이라든가 이 수비진의 강인함 이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 서울이 쉽사리 득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게 레오나르도나 로페즈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김신욱 선수가 또 출격을 해서 김신욱 선수가 됐든 결국에 가서는 전북의 어떤 결정력이라든가 어떤 또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 고급 자원들의 한 방에 의해서 서울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 시즌 3패나 한 서울의 입장에서는 실리적인 컨셉의 1차전으로 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게 이제 좀 타당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문제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3-5-2 최용수 감독이 있을 때 쓰던 포진을 최근에 제주전 전반전이라든가 그 이후에 수원FC전에서도 또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겨냥한 연습인데 이제 문제가 하나 뭐냐면 서울이 정말 이게 잘 돌아갔을 때 이제 미드필드에서의 어떤 숫자적인 싸움도 싸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빌드업이 그렇게 매끄럽게 됐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매끄럽게 됐죠. 아주 예술적으로 되는 경기들도 여러 경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때의 포진을 그대로 이제 다시 가져와서 역삼각 중원을 만들면서 3백 3-5-2로 가는 것 자체는 이제 충분히 일리가 있고 아주 타당한 선택이 될 테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이제 역삼각 미드필드 조합을 어떻게 세우든지 간에 그때만큼 과연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면서 세밀하고 부드럽게 빌드업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는 일단 1차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4-4-2 포메이션을 1차전에 들고 나오지 않게 된다면 그 판단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은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윙어들을 살리는 대신에 그 대신 중앙 수비라든가 중앙 미드필드라든가 이런 데서는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전북의 뭐 장윤호 선수가 됐든 여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나 있으면서 김보경, 이재성 올 시즌에 또 아주 정말 뛰어난 활약을 하는 선수가 김보경 선수거든요. 여기서의 일단 퀄리티라든가 숫자 싸움에서부터 서울이 좀 불리함을 안고 들어가는 포진이 4-4-2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3-5-2로 회귀하는 거는 타당한데 문제는 이렇게 회귀해 놓고 과연 시즌 초반 아주 좋았을 때만큼의 빌드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아드리아노 선수가 과연 어떨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이 기본적으로 실리적인 컨셉을 갖고 나간다는 전제라면 그 상황에서는 역시 전북이 조금 더 이제 공격을 주도하는 흐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물론 이제 선발은 대안과 뭐 박주영 이렇게 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아드리아노를 활용을 해야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드리아노 선수가 과연 징계당하기 이전에 아주 좋았던 폼일 때만큼 전북의 뒷공간을 유린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아드리아노 선수가 선발로 나오건 아니면 이제 후반부에 가서 쪼크로 나오건 간에 전북이 좀 주도하는 흐름에서 서울의 실리 축구가 성공을 하면서 원정골을 하나 터뜨리기 위해서는 저는 아드리아노 선수의 활약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리 축구를 하지만은 황선홍 감독도 기본적인 목표는 1차전에서 한 골 정도는 넣겠다는 목표를 아주 중요하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미드필더가 쓰기는 쓰는데 과연 시즌 초반만큼의 이 역습 전개라든가 그런 데서 빌드업이 될 거냐. 그리고 아드리아노가 출전을 했을 때 과연 시즌 초반만큼의 상대 뒷공간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폼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느냐. 요 포인트가 저는 서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그런 의문점이 있다는 거네요. 그게 잘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의문이 좀 있다는 거죠. 최근 서울의 경기가 미드필더의 빌드업이 좋지가 않아요. 계속. 네. 그리고 아드리아노가 폼이 지금 저하돼 있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 오스마르의 왼발, 또 김치우나 이런 선수의 왼발, 또 여기서 곽태희 선수도 그렇고 긴 킥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 선수를 많이 쉬게 해준 거는 역시 공중볼 싸움에서 세컨볼 싸움을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긴 공격이 다른 경기에 비해서 확연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숫자를 확보해 놓고 긴 공격을 하고 그리고 떨고 났을 때 움직임은 박주영 선수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 어느 정도 공격 가세 시에 세컨볼 싸움이나 바로 역습 전개에서의 질 높은 패스 혹은 돌파가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바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주세종, 닭가기, 이석현 혹은 고요한 같은 선수의 변칙 기용 이런 것이 이제 잘 뭐 서울 입장에서 아기가 맞아 떨어져야겠죠. 근데 결국은 한 의원님 말씀한 대로 뭐 전북은 팬들 잘 아시다시피 앞쪽에서의 전방 압박, 우당탕탕 압박을 해서 다시 끊어서 또 들어가는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중원 싸움을 거칠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영역을 숫자적으로 자신의 존을 지키면서 기본적으로 볼의 흐름에 따라 왕성하게 전체 팀 그 수비 움직임이 유지만 되면 된다. 네, 그렇게 볼 경우에는 아마 강한 중원 싸움을 좀 피하면서 긴 공격을 통해서 세컨볼에서의 역습, 또 윙백도 교대로 윙백, 숫자 확보, 수비에서의 숫자 확보. 아마 이러한 실리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어떠한 변칙 카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1차전이 됐든 2차전이 됐든 이런 경기에서는 의외의 변칙 카드도 교체나 여러 상황에서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그래도 이제 스쿼드가 아무래도 탄탄한 전북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유리하죠.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유리합니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전북은 지금 그럼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전북은요. 네. 그냥 한 줄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2차전, 지금까지 8강 2차전 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거는 뭐 K리그에서는 최근 이제 연속 이제 3무승부가 좀 이어지면서 뭐 무승부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전북 선수들의 뇌리에는 서울을 상대로 했을 때 그 자신감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뭐 무승부와는 별개로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잘했었던 바가 있었고 전북은 단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거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최강희 감독도 항상 그렇고 전북의 어떤 구단도 항상 그렇습니다만 홈에서는 그러니까 요즘도 사실 홈에서 이렇게 무승부가 지속되고 이러면은 홈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전북은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팬들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80분 매치이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야만이 기본적으로 유리한 1, 2차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북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컨셉이라든가 또 1, 2차전의 어떤 전략상 반드시 첫 경기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전북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 그러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급함, 또 그러한 성급함에서 초래될 수 있는 어떤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 상대의 인터셉트, 그리고 역습, 뭐 이런 어떤 부분, 혹은 또 이제 너무 이제 열심히 달려들면서 또 경기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어떤 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전북은 제가 봤을 때는 전술적으로는 측면을 노리면서 전북의 장점을 잘 살리는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1차전을 꼭 이겨야 된다. 특히 홈이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약간의 그 조급함이라든가 성급함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북의 궁극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특히 1차전 이제 홈에서 하는 경기는 전북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전북도 조금은 유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 1, 2차전은 물론 최강희 감독이 가장 경험이 많은 감독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좀 길게 보고 좀 신중한 운영을 할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북은 이제 그런 문제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입장에서는 이 성급함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상대를 그러니까 좀 끌어들여야죠. 재밌는 게요. 예전에 최용수 감독 있을 때요. 전북을 상대를 하면 최용수 감독이 3백을 썼어요. 네. 5백. 그래갖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이 전주를 갔더니 왜 우리만 만나면 3백을 서울이 3백을 쓰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나중에 똑같이 그 경기를 우리도 그럼 3백 써. 그래서 3백을 썼어요. 네. 그만큼 최강희 감독이 이제 어떤 3백에 대한 상대가 내려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한 번 말리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가능성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강희 감독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제 생각에는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신중함도 분명히 조금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올 시즌 들어 가장 좋은 경기 내용을 펼쳤던 것이 바로 8강 2차전입니다. 그때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 홈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밀고 들어갈 가능성은 크죠. 근데 오히려 이제
서울이 전반을 잘 그걸 버틸 수 있으면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경기가 이제 상대는 목적이 확실하고 공격을 해서 골을 넣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준비된 팀. 지금 서울은 주말 경기를 쉬면서 아마 측면에 대한 뭐 3백 약점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분명히 아마 교대로 오버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이 오버랩을 하면 4팩처럼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원식 같은 좀 거친 굳은 일을 많이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하여금 커버 플레이를 하게끔 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5명이 항상 확보가 되는 수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경기 형태의 전북이 좀 오랜 시간 말려버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경기는 그러면 알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물론 전체적인 전력은 전북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절대 1강이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1강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역시 그 챔피언스 리그는 항상 강팀이 몰아붙이는 팀이 준비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에게 고전하는 경우가 꽤 많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경기의 평균적인 횟수와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전북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전북은 하던 대로 해야 되고 서울은 그 잘하는 걸 못하게 좀 허점을 노려봐야 되고 그렇죠. 정말 끈질긴 승부로 그렇죠. 몰고 가는 거 네. 서울은. 실책이 결국은 이제 중요하죠. 전반에 실수를 안 하고 네. 잘 버틸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서울에게도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내일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AFC 챔피언스리그 4강 FC 서울과 전북 현대가 만납니다. 어느 팀이 올라가도 우리는 기분 좋게 응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K리그 팬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원투펀치도 응원을 해야겠죠? 네, 이제 2차전 또 남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최고의 매치업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경기의 비중으로 보나 예를 들어 엘 클라시코 할 때 뭐 지구가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표현도 쓰는데 네.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아마 축구 팬분들이 갈라질 거예요 이날. 네.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원투펀치도 두 팀 좀 이상하긴 하다. 두 팀 모두 응원하는 거는. 하지만 그래도 두 팀 모두 응원을 하면서 우리 K리그 팀 파이팅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준이, 장지연이 100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